그러면 대체 홍콩 시민들은 왜 시위를 하면서 그냥 시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CCTV를 이런 식으로 막 칠하고 경찰의 카메라에 레이저를 쏘고 왜 그랬을까? 이제 얼굴 인식을 좀 더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얼굴 인식은 물론 각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미지 속에서 얼굴을 감지하고 어떤 것이 얼굴이냐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얼굴이냐, 이번에 어떤 얼굴이냐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 이 벡터 값을 나누죠. 뭐 눈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돼? 포인트들을 두고 거리를 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인식값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과 대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식별, 아이디 혹은 인증이 진행되는 거죠. 패스워드 입력하면.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 얼굴을 감지합니다. 이미지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감지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1단계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이 27살이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27살 때 올려놓은 짤인데 이런 짤조차 뭐 어쨌든 얼굴 감지는 굉장히 쉽게 해요. 이렇게 얼굴 감지를 하고 다음에 그것이 어떤 얼굴인지 인식을 하고 약간 이렇게 추천도 합니다. 뭐 머시기님을 태그하시겠어요? 제 친구들인데 친구들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감행하면서 침해해버렸네요. 사실 이거는 그 얼굴들이 아닌데 무슨 어떤 얼굴인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값을 데이터와 대조해요. 이 친구들은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얼굴 데이터가 굉장히 페이스북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 얼굴은 경성수라는 사람이다. 이 얼굴은 승현이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스북 기능과 그리고 현재는 스마트폰에 있는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얼굴 잠금 해제를 통해서 얼굴 인식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태그 기능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말 좋기만 했어요. 아 이게 뭐지? 태그를 입력하래. 그래서 얼굴을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자동으로 얼굴에 어울리는 이름을 추천해주고 심지어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 정확도가 놀랄 만큼 높아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을 열심히 학습시킨 셈이에요. 우리들의 사진을 제공하면서 심지어 페이스북을 이렇게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고 노동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쓰일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에서 그냥 재미로만 했죠. 물론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 사실을 처음부터 깨닫고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요소가 많은 기능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플리커 혹시 아시나요? 플리커라고 사진을 이제 막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밝혀진 건데 플리커에 올라온 유저들의 사진을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이미지를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 발견되냐면 그런 학습용 데이터들이 많이 판매되고 혹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다가 자신이 그냥 무심코 10년 전, 20년 전에 올렸던 딸의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 기업들은 굉장히 유저들의,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계속 침해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일어난 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홍콩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이 다시 시민들의 어떤 이런 사진을 먹고 만들어진 기술들이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와서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굴 인식이 뭐가 대체 문제일까요? 이거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시간인데요. 얼굴 인식이 실패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디자인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삼각형으로. 표를 보시면 대략 어쨌든 다른 아까 말했던 생체 정보를 이용한 어떤 인증이나 그런 기술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한 시스템인데요. 보통 얼굴 인식은 뭐 음성, 뭐 정맥, 홍채, 지문 이런 기술들에 비해서 본인 거부율, 타인 수락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앞에 이 두 지표는 뭐냐면 본인 거부율은 말 그대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일어나는 거고 타인 수락률은 분명히 이거는 예컨대 페이스 아이디에 쌍둥이의 얼굴이 인식되는 것 혹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얼굴로 인해서 내 아이폰이 잠금 해제되는 것 이런 게 바로 타인 수락률입니다. 이런
단점과 장점을 지니고 있는 기술이에요. 얼굴 인식은. 또 얼굴 인식은 어떤 사진에 찍힌, 그러니까 이미지에 찍혀 있는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식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애플 광고를 보면 100만 분의 1 확률밖에 없다고 해요. 오류날 확률이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이게 오류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라고 하지만 당연히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을 상황에서나 그런 일이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난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지만 뉴스도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얼굴 인식들은 어떤가?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카메라가 찍는 빛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모자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얼굴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머리가 길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오류율이 천차만별로 높아집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구글 포토 앱이 자동으로 사진을 태그하고 분류해주는 앱인데 뭐 이제 스카이크래퍼스, 에어플레인스, 카, 바이크 뭐 심지어 졸업식 사진까지 졸업 모자를 학사모를 인식하고 졸업식이라고도 인식을 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고릴라라고 분류를 했죠. 이런 차별들이 예전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2015년에 일어났고 정말로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MIT의 미디어 랩이랑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이 인공지능과 젠더 차별을 다룬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IBM 이 3사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두고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전부 이제 각각 분류를 두고 했죠. 이제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그리고 흑인 남성, 흑인 여성 이런 식으로 다 각각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는 라이터 메일, 백인 남성의 경우엔 마이크로소프트는 100% 정확도,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99.2%, IBM 99.7%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성으로 가면 조금 낮아지죠. 백인 여성으로 가면 98, 94, 92 문제는 또 이게 인종이 달라지면 흑인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남성의 경우 94에서 88% 최악의 경우인 이제 어두운 피부색의 여성의 경우에 높아봐야 79.2%, 낮은 경우는 65%의 정확도.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3분의 1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2018년의 리서치입니다. 얼굴인식의 이런 실패, 어떤 사람에 따른 실패가 왜 일어날까요? 현실에 있는 차별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러니까 개발되는 조건, 개발팀이 어떤 이제 젠더 구성과 뭐 이제 나이 구성 혹은 인종대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팀이 학습시킨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사람들, 어떤 분류로 되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미 어느 정도 통용되고 공개되고 그런 소프트웨어들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도가 60%에서 70%에 불과했다면 이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겠죠. 혹은 공개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근데 얘네는 자신감 넘치게 공개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굉장히 기만적인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식별하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사용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백인 남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차별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걸 사용하다가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잘못 기계가 판단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어떤 검문을 당하거나 쓸데없는 어떤 수사를 받거나 그런 일들이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물론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지만 한국은 걱정 없는 게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상대로 한 정확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중국 제품을 사용하면. 이거는 이 차는 영국 경찰이 사용하는 차인데 2017년부터 런던에서는 차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이게 실시간으로 얼굴 인식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어떤 집회나 혹은 커다란 행사, 여왕님이 행차하시거나 어떤 정부 주요 사람들이 행차할 때
이런 식으로 차를 도입해서 얼굴 인식을 돌리고 범죄자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고 그러려는 그걸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문제는 기사에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92%의 그 범죄자 알림이 오류였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높았어요. 물론 이런 오류에서는 백인 남성이 아닌 인종과 성별에 대해서 더 오류가 많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괜히 이제 불신검문과 경찰의 그런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런던 경찰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술은 이렇지만 중국의 기술은 정확도가 99%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경찰 고위 간부가 하기도 했습니다. 좀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거고 연구자의 어떤 분포가 차별적인 거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연구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성별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걸로 차별이 일어나는 게 끝일까요? 앞서 봤듯이 얼굴 인식은 일단은 젠더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인식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 오로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인식을 하죠. 근데 만약에 대상자가 논바이너리라면, 만약에 트랜스젠더라면, 기존 이분법적인 젠더 범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지만 기술에 있어서도 계속 차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차별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가 기술적 편의를 위해서 이분법적으로만 편하니까 기술적 편의를 위해서 부정당하는 셈이에요. 기술 안에 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분류가 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들을 벌여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급하게 도입된 기술들은 이 사람들을 또 한 번 차별의 굴레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젠더의 사람들,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천재 개발자가 만들었어. 그래서 딱 보고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논바이너리라고 자신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게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이섹슈얼입니다. 이런 걸 다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의 차별은 여전히 이제 어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공고한데 이 사람들을 기술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대로 차별이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함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얼굴 인식이 성공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